예, 안녕하세요. 클래시앙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드워크입니다. 예, 오늘 네, 추천하신 작은 거인 오늘 시작해 볼 텐데, 네, 사실 이 영화가 우리가 지금까지 세 편을 했는데, 그런 영화들하고 비교하면 사실 인지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아, 제가 영화를 이제 덕분에 보게 됐는데, 네, 이전만큼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이 있을까 네, 싶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어떠세요? 네. 저도 일단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 얘기를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덥지? 아니, 근데 어? 뭐, 시작하자마자 와, 꼬리를 또 빼는 겁니까? 나 진짜 이 영화를 우리가 과연 소개하는 것이 맞나? 뭐, 저 사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 뭐 영화는 뭐 원제는 뭐 리틀 빅맨이죠. 예, 예. 햄버거 아니고요, 김시철 아니고요. 예. 그래도 이제 여기 주연 배우가 우리 더스틴 호프만 아닙니까? 더스틴 호프만은 뭐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고, 아유, 요즘 젊은 예, 친구들은 모를걸요? 더스틴 호프만을요? 그럼요. 더스틴 음, 호프만의 히트작이, 뭐, 제가 졸업 보기에 이런 거 하긴 그것도 옛날 영화지. 레인맨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레인맨도 레인맨, 엄청 오래된 영화거든요. 그래,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저도 더스틴 호프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 더스틴 호프만 영화 중에 또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가 두 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레인맨하고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어, 예, 이 영화를 되게 아주 높이 평가하고 좋아하는 영화인데 아, 그래서 이제 작은 거인에 대한 이제 기대를 잔뜩 품고 봤는데 왜 이 영화를 얘가 추천을 하려고 했을까라는 거는 알겠더라고. 왜냐면은 이제 예, 코드워커님께서 이렇게 술만 먹으면 푸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그 미국에 대한 비판이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영화가 이 친구한테 영향을 준 영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뭐, 그런 건 알겠는데, 아, 아니에요. 이 예, 영화는 제가 왜 추천을 했냐면은 이걸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 TV에서 봤단 말이죠. 근데 이제 형들하고 이제 우리가 삼형제인데 제가 막내란 말이죠. 형들하고 이 TV를 보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그 어린 마음에 뭐 옆에 있던 뭐 쿠션 이런 걸 막 뭐 나 혼자 막 땅에다 패대기 치면서 뒤집어주면서 본 영화라 내가 그때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다시 볼 셈으로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또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또 너무 황당해지는데, 예, 그 사실 우리 아라비아 로렌스 얘기 때도 잠깐 이렇게 논쟁을 했었는데, 예, 이 영화도 사실은 이 영화의 가치는 그 미국 예.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핵심일 수밖에 없을 텐데 또 이거 너무 웃겨서 추천한다 이러면 또 이거 얘기가 또 삼천포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개인의 추억도 소중해요. 그런 아니 거 그렇긴 한데 무시하는 겁니까? 예. 아니 우리가 그 아니, 메인 타이틀이 메인 주제가 있고 서브 예, 이제 주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 예, 영화에서 유머러스함은 예. 조금 이렇게 부가적 요소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바로 메인으로 이제 끌고 들어오니까 제가 또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소개팅 나가서도 뭐 전반적인 거 안 보고 어떤 한 부분의 사람이 이게 확 맛이 가는 거라니까요. 아니, 뭐, 사실 제가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예. 첫인상은 이제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첫인상은, 첫인상이랑 하면 처음 봤을 때? 아니면 뭐 예, 영화를 초반에 봤을 때? 보고 나서. 아, 물론 보고 나서. 그 도입부도 너무 이것은 이제 예측 가능하니까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리고 예,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서 첫인상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10점 만점에 한 6점 정도밖에 못 주는 영화? 그렇게 생각했다가, 아,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토론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예. 또 곰곰이, 다시 보지는 못했지만,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 네. 영화가 굉장히 또 흥미롭고 훌륭한 지점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거 6점 주기는 또 좀 훌륭한 점들이 꽤 있네.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네.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유머러스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떻게 어, 보면 코미디하고 비극의 결합이에요. 그렇죠. 그 유머가 예. 그 재밌자고 하는 유머는 아니죠. 그 이면에 그 뭐 슬픈데 웃긴 거 뭐라 그러죠? 뭐 그런 코믹 요소죠. 이게 그냥 대놓고 뭐 짐 캐리가 나와서 웃기는 그런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음, 코미디와 비극을 결합한 음, 어떤 그것에 대한 프로젝트는 굉장히 훌륭했고 실질적으로도 이 영화에서 대체적으로 훌륭하게 완성을 시켰어요. 근데 이 영화의 완성도에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먹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영화의 톤 앤 매너가 톤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어 그 원어민하고 영어로 대화가 되세요? 아, 그 톤 말고 아, 아, 대사톤 말고 코미디와 비극의 그 아, 톤이 아, 잘 어우러지질 못하고 생뚱맞게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아, 이 영화가 사실은 더스틴 호프만이 사실은 굉장히 연기파 배우고 이제 이 배우를 쓴 이유도 이렇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의 키가 작아서 아니 뭐 그것도 있지만 일단은 그시 당대 최고의 배우로 치는 사람이 더스틴 호프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당대? 뭐 아니 어릴 때인데 예 어릴 이를테면 때인데 뭐 이렇게 옴무 네. 파탈 같은 배우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음, 음, 이 사람의 연기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 영화의 톤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연기가 그렇게 훌륭하게 느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몰입이 잘 안 되거든. 어, 굉장히 막 이렇게 학살을 하다가 또 갑자기 코미디 같은 금방 이렇게 전환을 해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어. 이렇게 빈번하다 보니까 뭐 영화를 너무 깔끔하게 다듬어서 만드는 것도 좀 약간 그 강박관념 아니에요? 그 왜, 아니, 우리도 이 현실은 그렇잖아요. 어제는 웃다가 오늘은 또 울 일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전쟁통에도 사람들 막 웃고 떠들고 그런단 말이죠. 밥 먹다 말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겪는 거는 다 사기꾼의 조수가 된다든지, 뭐 이런 총잡이가 된다든지 이런 게 다 좀 은유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직업들이. 그렇죠. 중간중간에 이 사람이, 예. 최고의 총잡이도 됐다가, 그 약장사, 조수로도 사기꾼도 했다가, 뭐 교회, 멀쩡한 목사 집에 양자로 들어갔다가 이러는데, 그게 은유하는 바가 있고, 그 중간중간에, 아니, 생각해보세요. 너무 미끄럽게 한다 보면 그 교훈이, 하나하나가 교훈이 아니, 있는 건데, 근데 그걸 잘 녹여내야 좋은 영화죠. 아유, 그게 만약에 그렇게 툭툭 튀면 아, 그건 연극이에요. 아니, 아니, 나 또 미치겠네. 아니, 거칠으면 연극이고 부드러우면 영화라고? 아이, 그러지 않아요. 영화에서도 오히려 사람들 너무 집중하는 거 하지 말라고 중간에 그냥 탁 끊어버리는 영화도 얼마나 많아요. 좀 가면서 보라. 일부러 감독이 그런 걸 제시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초콜릿처럼 녹아들게 관객을 녹아들게 하는 그냥 요새 상업 영화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톤앤 매너에 대해서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이 영화의 음, 구성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 121세 노인이 나오잖아요. 네. 그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코드워커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니까 이제 또 미국 제국주의 때문에 추천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아, 또 이거 너무 뻔하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네. 121세라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설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꾼으로 나오잖아요. 아니, 나이 이야기를 많은 게 훌륭한 설정은 그건 왜인가요? 왜냐하면은 121세라고 어, 하는 거는 우리 보통 인간들이
그 일반적으로 사는 수명보다 훨씬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것이 신선 느낌이 아니에요. 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인디안에 대한 이 생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영화인데 우리 그 추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화 예, 속에서. 예, 예.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운유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우리가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오늘은 이겼지만 내일은 이기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음, 하고 그리고 이 영화가 사실은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유연한 형식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어떤 그 영웅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할아버지가 영웅이 아니라 그냥 단지 생존자의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디안이라는 게 미국한테 이길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생존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 추장의 그 운유적인 얘기를 통해서. 그래서 121세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훌륭한 설정이죠. 뭐,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순환된다는 것이에요. 또 순환. 아까쯤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목사의 아내 나오고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사기꾼 만나고, 그 다음에 동업하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음, 그 총잡이가 멀쩡한 누구죠? 비즈니스에다가, 예, 총잡이 또 만나잖아요. 실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쨌든 그 총잡이 만납니다. 아,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번 쭉 경험을 와일드빌, 하고, 뭐, 예, 어쩌고저쩌고. 맞아요. 음, 경험을 하고 만나고, 마지막에 가서 다시 또 한 번씩 다 만나요. 근데 그 맞아요. 사람들은 다 나름 잘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음, 미국에 대한 그 운이이기도 하지만, 메타포이기도 음, 하지만, 또 나름 잘난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다 실패한 인간으로 이제 다 나옵니다. 목사의 아내가 창녀가 되거나, 그 팔이 하나 없던 사례가 다리도 하나 없어지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실패하는데 결국 이 순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남는 것은 인디안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인네가 추장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음, 죽으러 가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나는 죽을 것이야 하면서 이제 누워서 죽었는데 비가 오니까 깨어나요. 음, 그러니까 그런 운유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오래오래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사실 굉장히 큰 포부가 있는 영화고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영화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여보세요. 이제 아니, 그 뭐, 인디안이, 톤의 문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가리고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인디안이 미국에 아직 살고 있다는 거에 비중을 두신다고요? 그게 잘, 그게 아니, 뭐, 아니라 우리 멸, 이 영화의 메시지가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 너 미국이 잘났고, 너희 학살자들 잘 먹고, 앞으로도 잘 살 테지만, 그래도 우리도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영화 같은 거라는 거죠, 이 영화가. 선포는 무슨, 저 멸종위기 동물원에서 잘 케어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어? 순환적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결국 이렇게 인과응보가 될 것이고, 순환하면서 미국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세계 1위로 살고 있지만 니들도 그 업보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도 같이 이렇게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영화가 대놓고 미국을 먹이는 게 아니라 아주 뒤로 돌아서 돌려가기를 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영화다. 뭐 그런 아니, 거죠. 이 영화가 뭐, 뒤로 돌려가요? 그냥 앞차기로 미국을 욕하고 있는 영화인데, 예? 그, 우리 뭐, 일본 보고 매년 뭐, 과거를 잊지 마라 뭐 하는데, 미국은, 그, 저, 저런데요.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나와서 이제 공약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때 이제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제 불문율이 하나 있대요. 인디안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론 이제 그 인디안에 대해서 언급을 한 사람도 있고, 그런 계기도 있었지만,
인디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저, 어떻게 보면 일본 애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과거사에 대해서, 그, 부대들한테 학교 내용에서도 뭐, 우리가 인디안들을 어떻게 했다든지, 뭐, 이런 교육도 안 하고. 그 저, 예술가들이 그래서 대신 저,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뭐, 독립운동가, 뭐, 예술가들이 영화 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그거를 이 조직적으로 좀 사과도 하고 아니면 그 대책 마련도 해야 되는데 미국은 대책 마련이 없잖아요. 그냥 동물원에 인디안들 가둬놓고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동물들을. 그게 뭐 그 동물이 동물원 철장에 갇혀서 난 살아남았어라고 외치는 게 별 의미는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나 정말 억울했던 게 여기 보면은 그 커스터 장군이 나오잖아요. 나 어릴 때 그 제7기병대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 무슨 명작 소설처럼 이렇게 학교에 비치돼 있던 걸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그 인디언들이 정말 대단한 힘센 무찔러야 되는 적처럼 나온단 말이죠. 거기 이 제칠기병대가 용감하게 가서 인디언들을 무찔렀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죠? 엄연히 우리 이런 얘기 자주 했죠. 그 미국 역사 2시간으로 줄이면 공포 영화라고. 그 왜? 집 앞에 그 백인이 춥고 굶고 병들고 쓰러져 있는데 집주인이 나와서 걔를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케어해 준단 말이죠. 그랬더니 얘가 어? 건강 찾고 씩씩해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주인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집주인이 되고 그러고 나서 또 어디서 또 밖에서 그 검은 애들을 그 집에 노예로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부리고 그게 이제 미국 역사 그 300년 뭐 이런 역사 아니겠어요? 줄여놓으면은. 그러니까 집주인은 인디언인데, 그 뭐, 그 포장마차 가족이 이동하다가 인디언들 공격을 받아서 불쌍하다, 백인 가족이.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포장마차가 갈 때 그 무력은 인디언들보다 이 백인들이 더 셌어요. 그죠? 인디언들은 도끼 들고 활 쏘는데 이 백인 가족들은 총이 있었단 말이죠. 인디안한테는 오히려 이 백인 가족이 더 공포의 대상이죠. 그게 얘네들은 뭐 이렇게 이 땅을 차지하러 가는 애들이에요. 그죠? 서부 개척사라는 게. 아니, 그래서 이 영화가 지금 네, 그, 네. 뭐, 그 운유적으로 까는 영화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까는 영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인들이 그냥 인디안들을 학살하죠. 그 대륙에 원래 살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여버린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미국이, 영화는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보여주는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학살하는 장면들. 이 영화야말로 정말 그 근데 학살의 잔혹성이 근데 나오죠. 이 네. 영화는 그 학살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굉장히 비극적으로 보여주거나 어떤 노골적으로 비판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직접적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또 한마디 하자면 이 영화 완전 잘못 보신 건데. 아니, 그때 아라비아 로렌스는 뭐 전쟁의 참상이 나온다 그러는데 여기야말로 전쟁의 참상이 아니지. 학살의 참상이지. 이 아, 전쟁도 그렇죠. 이 아니고 영화의 인디아나고 주제는 대기는. 그게 맞는데 보여주는 어. 방식이 이 영화야말로 아주 아주 간접적인 영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인디언들이 그렇게 뭐 대규모로 있지 않잖아요. 그냥 소규모 가족 단위로 있는 거예요. 그걸 기병대들이 와서 하니까 이게 웅장한 그 큰 규모는 아니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인디언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영화가 좀 자본, 그 제작비가 좀 부족했는지 몰라도 그 샤이엔족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나 전투 장면을 보면 그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애들 무슨 전쟁놀이 하듯이 이렇게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인디안들이 뭐 이렇게 전쟁을 하는 상대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평화롭게 부족 단위로 이렇게 아니, 근데 이렇게 이 사는데, 음, 샤이엔족이나 그 뭐야 음.
그 뭐야 포니족. 아니 포니족 말고 이렇게 네, 유명한 족이 있는데 그 라코타 수어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인디언들 중에 제일 큰 아니 그 네, 수어족이 뭐냐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리틀 비콘 네, 전투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싸우는 이렇게 그게 샤이엔족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연하죠. 수어족하고 같이 합쳐갖고 이렇게 싸운 어, 전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규모가 사실은 그 전투의 규모가 굉장히 컸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보여주질 음, 않거든요. 근데 예. 그렇게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그 제작비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좀 돌려가게 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 은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 수도 아니죠. 있겠다. 뭐 뭐,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제7기병대 나오고, 옛날에 추장 제로니모, 이런 사람들 나오는 전투는 마지막에 이제 인디안들도 열받으니까 한번 뭉쳐서 싸운 거고, 원래는 이렇게 힘없이, 매가리 없이 당하는 거였죠. 이게 현실이었죠, 사실은. 미국이요? 뭐, 그럼요, 매번 인디안들이 대규모로 아유, 백인들하고 그 전쟁을 무슨 했다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리틀 비코는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그 나머지들은 이제 인디안이 거의 다 학살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영화, 제 말이. 근데 이 그러니까, 다들 영화에서, 이렇게,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매가리 없이 이렇게 학살 당한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서 또 그렇게 음,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이 영화를 보고서 제가 이제 처음에 보고 약간 실망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영화의 구조가 이제 순환적 구조인데다가 또 그렇다 보니까 클라이맥스가 엔딩에 있지를 않아요. 음, 그리고 엔딩에 있을 수도 없어. 음, 왜냐하면은 이 영화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추장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늘.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죽진 않지만 추장이 죽으러 가는 장면. 그리고 멋있게 죽으려고 했더니 그냥, 나 안 죽었니? 하고 이렇게 그, 다시 마을로 돌아가죠. 그 리틀 비곤 전투 바로 뒤에 그 장면이 나와요. 음, 그렇다 보니까 그 리틀 비곤 전투에 너무 이렇게 무게 중심을 줘버리면 그 마지막 장면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거든. 그렇다 보니까 그 전투 장면을 좀 축소시키고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 엔딩의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붓는 이제 그런 영화라기 때문에 아 그렇겠구나. 이제 제가 이제 영화를 보고 나중에 생각하니 그런 거예요. 어. 이 영화에서 보면 일단 인디안하고 백인은 되게 다른 사람들로 이렇게 나뉘죠. 인디안들은 약간 그, 그 사후 세계라든지, 그죠? 내가 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잠시 살고 있고, 죽어서 누군 독수리 되고, 누군 바람이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백인들은 되게 속물처럼 나오죠. 그 순간순간의 이익이나 이거에 목숨 거는, 인물들로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이 둘이 싸움을 하니, 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백인들이 말하는 싸움은 이건데, 인디안들이 말하는 싸움은 좀 이렇게 수치심을 주려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 영화에 네. 이제 제가 아까 클라이맥스가 이렇게 중간에 있는 그 전투에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투가 끝나고 나서 그 또 추장이 한마디 합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인데 네. 보면은 그 추장이 이제 그 더스틴 호프만 앞에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뭐 뭐 돌뿐만 아니라 뭐 자연 것들도 다 살아있다고 믿는다. 근데 음, 백인은 모든 게 죽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음, 또 뭐든지 살려고 하면 백인이 다 죽여버린다. 이런 아주 음, 그냥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 모든 영화가 물질은 예, 질량이 있으면 끄는 힘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그런 거하고 상통하는 것 같아요. 만율력. 그리고, 전자, 단위로 가면 서로 막, 에너지도 발생시키고, 모든 사물이. 그런 거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아니 그 전기기사 공부 살짝 해봤잖아요.
신기한 것 같아. 옛날 신선들이 얘기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측면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라, 이 응, 추장의 말은, 이제 응, 그 전투가 끝나고 그 참혹한 상황에서 그 이제 추장이 이제 운족을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이 세상을 파괴하는 존재고, 우리 응. 인디안들은 세상을 자꾸 살리려고 하는 존재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사람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죠.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현실 속에서. 그래서 그 노인이 마지막에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늘에 가서 지금 현실에서 안 되니 하늘 가서 어떻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죽으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산에. 마지막 아니, 장면에서. 노예는 뭐 세상을 살린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연에 순응하고 살겠다는 뭔 자세죠. 그 사람. 수능이에요. 응?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고 예. 산에 가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안 죽을, 되니까 내가 죽어서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근데 그게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 비가 오니까 눈 딱 뜨면서 그러잖아요.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 있냐? 딱 물어보면서, 이 목적지가 그냥, 없는 길을 간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참 내가 영화를 두렵다. 다시 봐야겠는데. 걔가 그 초사연이 돼서 돌아오겠다, 막 이러려고 산에 죽으러 그런 갔다고요? 거예요. 그런 거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법이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계속 하는 얘기가 나는 참 두려웠다. 마법이 내가 이제 죽으려고 했던 그런 식의 마법이 어떤 때는 되고 또 어떤 때는 안 되더라. 근데 이제 이 영화의 톤앤 매너에 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엄청난 대사를 쏟아내고 마지막에 엔딩 장면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누라 해가 그 요리 잘하니까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제 더스틴 호프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게요리도 잘하고 피부도 곱다. 근데 문제는 말과 성교를 하는 여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엔딩 크레딧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네. 쓸데없이 웃기려고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톤이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 있는데도. 그래서 그 훌륭함을 좀 덮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미국 사람들하고, 그, there, there's something about Mary인가? 뭐 하여튼, 메리에게는 뭐 특별한, 맞나 모르겠네. 저도 그 그 영화 영화를, 아네요. 코미디 영화 있잖아요. 그걸 보는데, 그, 등장인물이 하나 생뚱맞은 애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막 놀라하고. 뭐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웃기지가 않아 그 장면이. 예? 뭐 글쎄요, 뭐 추장이 했던 그 농담이 좀 뭐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농담이라 그 내포한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 코미디와 비극의 결합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을 막 시도를 많이 했고, 이렇게 뭐 대부분 성공도 하긴 하는데, 그게 그냥 살짝 어긋나 있다라는 느낌 때문에 이 영화가 명작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를 언급하는 데가 없잖아요. 어디에도. 더스틴 호프만 얘기할 때도 이 영화 언급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영화 감독이 아서펜이라는 감독인데 그 사람이 사실은 그 보니 앤 클라이드로 이미 많이 유명해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네, 한국에서는 뭐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번역된 영화 있어요. 리메이크도 네, 많이 됐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 감독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배우도 훌륭한 사람이고 이제 뭐 그런 야심을 갖고 만든 영화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시대로 보면 70년도니까 오리지널리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원주민 인디안에 대한 그 좀 새로운 시각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전에 뭐 미국 영화 제작사들이 그런 지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전에 그 수색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존 포드 영화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존 포드? 존 예, 포드는 그 서부 존 영화. 웨인하고 짝꿍 아니에요? 그 존 포드 감독 어, 만든 수색자라는 영화 있고, 근데 네. 거기서도 이제 그 미국에 대한 비판을 이제 좀 하죠. 그렇지만 아주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살짝 정도 음. 하는 정도고. 맛보기로, 예의상.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이제 또 하는 게 누구냐면 우리 전에 그 7인의 사무라이 얘기했을 때 어, 그때 그 스파게티 웨스턴 얘기할 때 그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 잠깐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사람이 만든 그 황야의 무법자 아주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예, 나온 거?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영화 자체가 이제 그 미국이 만든 그 서부의 신화를 조롱하는 영화잖아요. 그 미국 대선에서 다들 카보이 모자 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가 완전히 신화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환호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롱하는 영화가 이제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들의 이제 스파게티 웨스턴들이었고, 이제 그 후에는 그거는, 사실은 뭐 아니, 마카로니 웨스턴이 미국 웨스턴을 조롱하는 건가요? 미국 웨스턴뿐만 아니라 그, 그 얼마나 좋아했으면 유럽에서 서부 영화를 찍었겠어요. 좋아한 게 아니고요. 아, 반대 그것을 아니에요? 네. 조롱한 것이죠. 조롱의 차원으로 만든 영화죠. 그 스파게티 웨스턴은. 아니, 아니, 크린트 이스트우드 나는 뭐 황야의 무법자 이런 거 보면 더 엣지 있지 않아요? 그 총잡이들이? 아니, 우리 그때 그 얘기 응, 했었잖아요. 선과 악이 응. 명확했었는데 그쪽 가면 선과 악이 애매해진다.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 전에는 미국이 좋은 놈이고 인디안이 나쁜 놈이었는데 서부국이라는 게 야만족이고 인디안이 그리고 미국이 문명이고 이제 이런 컨셉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아니, 깬 근데 게 스파게티 웨스턴이에요. 거기에 마카로니 웨스턴에 인디안 나오는 건데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어쨌든 멕시칸, 기껏 해봐야 멕시칸, 뭐 이래서 총잡이 악당들끼리 싸우는 재밌잖아요, 어쨌든 그게. 응. 그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이 평가받는 이유는 그 우리가 그 기존에 보았던 서부극을 이렇게 좀 조롱하는 다른 시각, 예, 조롱이 아니지, 조롱이에요. 다른 예, 시각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조롱이죠. 응. 아니, 절대선에 조롱. 대한 조롱, 그 판타지에 대한 조롱 이런 거예요. 재밌게 봤는데, 무슨, 아 재밌죠. 나 그런 거 모르겠는데. 아, 이제 미국 그러다가 감독들도 세르지오 같은 감이 있었으면 미국 감독들도 분명히 그렇게 만들었겠죠. 존 헐리우드에서 찍을 포드가 때도. 그런 거 만든 거 아니에요. 수색자라는 영화를 비슷하게. 근데 이제 거기서는 조롱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질문을 던진 정도였던 거죠. 근데 참, 그러다가 나온 나 영화가 살아오면서 누가 나 조롱하는데 모르고 지나온 거 많은 거 아니야, 이거 보니까? 근데 아, 왜 이렇게 모르겠지? 그게 왜 조롱이지? 우리가 그런 영화를 어렸을 어, 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때는 당연히 그 인디아는 그냥 야만인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 뭔가를 미국 그걸 괴롭히는 근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 또 그게 그렇게 보이기도 쉽지 않죠. 어쨌든, 집주인인데 뭘 괴롭혀, 그지? 어쨌든 간에 그 정도 그, 지- 나온 선에서 나온 영화가 이제 그 작은 거인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 이제 한참 그런 영화 없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유명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 있고 90년대 들어서 나온 영화들 그리고 라스트 모이칸 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그 미국을 비판하는 영화들이 이제 훌륭한 영화들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나온 영화들 중에 이제 가장 그, 이제 로버트 우리가 니로 나오고 그거? 그렇죠. 플라워 킬링 문이라는 예. 아주 훌륭한 영화가 그렇지, 그렇지,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 그렇지. 다음에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몬테나라는 영화도 있어요. 크리스찬 베일 영화. 음, 크리스찬 베일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온 그 이렇게 미군 그 커티스 장군 같은 그런 역할로 나온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인디안을 많이 그래, 죽인 걸로 아무래도. 유명한 그런 아,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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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게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강하게 추천하는 아주 훌륭한 영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 영화 한번 보라고 화이트 온 화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몰라요. 이 영화는 완전히 뭐 히트도 못했고 뭐 한 몇천 명 정도 들은 영화인데 제가 보기에는 플라워 킬링 문만큼 훌륭해요. 이런 쪽에 여기서 있어서 여기서 화이트는 백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네. 듣고 보니. 아, 근데 원제가 화이트 온 화이트가 아니에요. 다른 제목이더라고 원제는. 근데 이제 한국에서
화이트 온 화이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야, 이제 영어 원제를 영어식으로 한국 제목을 따로 붙였다고요? 하여튼 원제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 아, 영화는 약간 음, 예외적인 요소가 뭐냐면 이제 다 우리가 지금 말한 영화들은 다 북미 인디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원주민들을. 근데 이제 네. 화이트 온 화이트는 약간 밑에 쪽이에요. 남미 인디언? 아,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그 집주인들을 다 죽이진 않았다고요. 오히려 그 결혼하라는 아니에요. 거기 장려 정책도 있었고, 거기도 만만치 않아요. 아,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이 기준이 달랐다니까. 아니 여기는 그 그러니까 원주민들하고 융합시키는 그거는 것도 했단 말이죠. 근데 초기 정책과 나중에 이제 제국주의가 본격화된 후에는 좀 아니, 얘기가 이게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이라도 멕시코에 가봐요. 그러면은, 그 백인 아닌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원주민들이 남아있다는 현재 사실이에요. 멕시코는 사실 음, 그 나라 음. 사람들은 자꾸 부인하지만 그냥 원주민 국가나 다름없는 거예요, 멕시코는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남미를 들어갔을 때, 다 죽이는 정책이 아니었다고요. 얘네들만 해도. 다 죽이는 정책이 이제 아니었던 것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뭐, 북쪽 애들은 뭐, 청교도랍시고, 깨끗한 척 하는데 죽이긴 또 다 죽여요. 아니 근데 그게 얘기가 좀 다른 게 어, 뭐냐면은 그 라스트 음, 모히칸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프랑스가 이제 그 인디언들하고 이제 힘을 합쳐서 캐나다. 그렇죠. 어, 영국하고 싸우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캐나다 쪽 얘기고 그 그렇죠,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늑대와 추물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말 그대로 중미. 작은 거인하고 같은 배경이에요, 아, 사실은. 중미랜다, 북미. 그러니까 예, 작은 미국. 거인하고 같은 배경인 거야. 그리고 화이트 온 화이트는 조금 밑에 쪽. 배경은, 오케이, 오케이. 왜냐하면 거기도 라코타 수호족이 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화이트 온 네, 그, 화이트는 조, 남북전쟁하고 헷갈렸어요. 조금 밑에 쪽인 거죠. 멕시코나 뭐 있죠? 멕시코 아니고 뭐 칠레나 뭐 칠레가 나라가 길잖아요. 그 그러면 해변가가 뭐, 이렇게 닿는 나라들. 그러면 뭐 스페인군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화이트 온 화이트 보면은 지금 뭐 이렇게 학살이라든가 그 뭐 이런 음, 것들이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그 뭐 스페인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주민 귀를 잘라갖고 오면 돈을 줘요. 음, 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원주민 잡으러 다니는 게 일상이야. 돈이니까 그게. 음, 근데 그것을 이렇게 여기서 주인공은 사진사가 주인공이거든요. 음, 뭐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찍다가 이제 그런 학살들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고 뭐 깨닫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영화예요. 제가 아마도 이런 인디안 학살에 관한 영화 중에는 플라워 킬링 문하고 화이트온의 화이트가 제일 훌륭하다. 저는 이렇게 저기, 생각하거든요. 지금 생각나는데, 학살이란 표현도, 미국 인디안들한테는 그 표현도 양반이에요. 여기는 멸종이에요, 멸종. 그렇죠. 제노사이드죠. 멸종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대륙에 살던 원주민들을. 원래 주인, 원주민이라는 표현이 나는 자꾸 뭐 미개한 이런 사람들 어감이 나서 그런데,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원 그렇죠. 주인들인데 그 공룡 시대 마냥 아프리카에서 음, 그 간빙기 때 음. 그 베링 해협이 얼었을 때 이렇게 넘어온 게 그 인디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시아 쪽에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호모 네. 사피엔스가 다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아시아 인종도 다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것 같다고 보기 음, 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 인디안이 음. 아시아에서 넘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생긴 게 아, 비슷하니까. 근데 그게 맞아요. 아니고 그 베링 해협이 약간 이렇게 얼었을 때 이렇게 넘어간 음, 거더라고요. 옛날에 음, 이제 그 인디안 음, 역사를 보면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음, 해요. 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실은 유럽에서 이제 제일 악당 국가를 얘기할 때 독일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홀로코스트 때문에. 아, 근데 사실은 진짜. 따지고 보면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네. 큰 눈 뜨고 보면은 제일 큰 악당은 영국하고 프랑스야. 아니, 그러니까, 독일이 뭐, 헐로코스트 때문에 뭐, 할 말은 없대지만, 우리가 이제 독일을 뭐, 제3제국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 용어를.
근데 사실 제국이라는 게 뭐예요? 그 식민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전제에. 그렇죠. 근데 그 1, 2차 세계대전 다시 독일이 식민지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냥 소규모, 어느 지역 정도 하나 있단 말이죠, 뭐. 근데 미국이, 그쵸, 영국, 불란서 이런 애들은 전 세계에 식민지가 있었어요. 누가 제국이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영국하고 이 영국, 프랑스가 제국이었지. 예. 영국하고 프랑스는 제국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학살한 것도 문제지만 지금까지도 그 비극의 씨앗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국가 분할이라든가 그러죠. 중동의 그 국가 분할 그리고 인디안 그거 학살부터 시작해갖고 그 착취.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홀로코스트는 어떤 한 시기에 진짜 어마어마한 게 벌어졌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는 통틀어 놓고 보면 영국하고 특히 영국이 벌인 일은 이거는 그거 아시죠? 2차 콜럼버스가 대전 때, 어, 예. 1492년도에 그 아메리카로 넘어갔잖아요. 그 그건 시절에 인디언 인구가 500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갈 길이 없죠. 그죠? 아니 그거는 다 그냥 거기 죽였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총기유세 같은 데 나오는 거예요, 책에. 어, 뼈를 세봤나? 아니 그 쥐를 세봤나? 유명한 베스트셀러잖아요, 총기유세. 근데 알아요, 알아. 예, 예. 근데 거기 그런데 보면은 그 당시에 500만 명이었는데 지금 20세기 초까지 남아있는 인구가 25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95, 이거 남아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인디안 거주 지역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원래 살던, 그 동물원 아니에요, 동물원. 그냥, 그, 식이종을 동물원에 이렇게 쫙 가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그 학살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500만에서 25만밖에 안 남을 정도로 인디안들이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의 원인 중에 하나는 제일 큰 거는 사실은 그 전염병 때문이잖아요. 천연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남미 사실 아니에요? 남미 인디안? 아니, 그러니까 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북미하고 남미 다 합쳐서 그 인디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남미 예. 인디안들은 이제 전염병이고, 북미 인디안들은 이제 학살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거 다 합쳐서예요. 음,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이제 죽은 거는 초기에 넘어왔을 때 이제 주로 죽은 거고, 그, 근데 이제 어, 이제 걔네들이 그 전염병으로 죽는 거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일부러 또 전염병을 퍼뜨려서 또 죽이기도 해요. 그러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영국 청교도들이 넘어왔을 때는 아메리카가 이제 거의 다 사람이 없었을 때인 거예요. 이미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좀 자기 위로하려고 만든 얘기 아니에요. 누가요? 알고 미국이? 봤더니, 알고 봤더니 애들이 감기 걸려서 죽었다. 유럽에서 온 감기로 죽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 천연두로 죽은 게 맞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일부러 또 이렇게 죽인 게 또 이렇게 뿌려서 죽인 게 맞고. 근데 아까쯤에 또 그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인디언 거주 지역 그 보호구역 만들었다는 얘기. 네. 근데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작은 거인 안에서도 이 인디안 보호구역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또 막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보호구역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 영국, 미국 애들의 이제 진짜 사악한 점은 뭐냐면은 지네들의 이제 편리를 위해서 이제 보호구역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음, 집어넣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보면 여기 그 플라워 킬링문 같은 경우는 석유가 발견되니까 또 이렇게 죽여버리고 네. 그리고 또 이 영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금이 발견되니까 죽여버리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지들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못할 짓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일을 많이 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이 진짜 인류한테 끼친 해악이 어마어마하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치부하기는 그런데, 홀로코스트에서 죽은 유태인보다 그 처칠이 그 보급선을 끊어서 인도에서 아사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아. 또 인도도 또 침탈을 엄청나게 했죠. 영국이. 그럼요, 그럼요. 근데
영국이 이제 예,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청교도가 무서웠던 점은 뭐냐면 우리 아까 그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예, 그 프랑스나 스페인은 정착하러 온 애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탐험도 있고 뭐 빼앗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교역 이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북미 쪽에서 캐나다 지역 쪽에서 그 비버 무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비버 그, 가죽 예, 그 귀족들한테 이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고 그거를 받고 또 총이랑 뭐 여러 가지들을 인디안한테 주고 이제 교육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프랑스하고 인디언들하고는 관계가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라스트 모히칸에 보면 거기서 프랑스하고 인디안하고 합쳐서 영국하고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음, 청교도는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이제 그 청교도의 영향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근본주의자들이 미국에서 건너온 거니까. 그러니까 너 그럴 수 있겠네. 말 그대로 청교도잖아요. 깨끗한 예, 기독교라는 뜻인데 가장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종교인들이 가장 더러운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것의 메타포가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목사 부인으로 나오는 여자가 그렇게 그 더스틴 호프만을 성적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또 음, 바람도 피우고 음, 나중에는 또 매춘부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영국에서 성공회가 너무 타락했다, 더럽다, 우리 이런 나라에서 못 산다, 우리가 진짜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 해서 미국으로 간 건데 정말 더 더러운 나라를 만든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거기, 처음에 더스틴 호프만이 다 컸는데 양자로 간 그 목사 집은, 예. 그 목사가 인상도 되게 더럽게 생기고, 아, 그러니까 이 아서펠 그냥, 감독이 이- 아주 교묘한 아니, 아니, 사람인 아니, 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래서 목사가 나쁜 사람일 것 같은데 또 목사가 나쁜 짓은 안 해. 뭐, 이놈은 마자의 정신 차리네. 그러니까 말리니까, 아니, 때리는 신용만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실제로 뭐 때리거나 그러진 않는 목사야, 보니까. 아니, 뭐, 거기서는 안 때렸지만 또 뒤에서는 또 그러니까 많이 때렸겠죠. 흑인들. 아니, 근데 확실히 여기서 그 목사를 뭐 이렇게 되게 악랄하게 표현하진 않았네. 악랄하게 표현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목사는 건들지를 않았네. 아니, 그러니까 이 작은 그죠? 거인이라는 음, 영화의 엄청난 장점은 그 부드러움, 유연함이에요. 그래야 그 블랙 코미디가 되는 거거든. 음, 뭔가 거칠고 목소리 크게 내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 뭐 맞아. 충청도 농담하듯이 그냥 이렇게 눈부랭이처럼 넘어가는 거거든요. 어, 어, 그러니까 이 영화가 첫인상은 좋지 않은데 생각할수록 괜찮은 영화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음, 음. 아, 코드워커 이 새끼 욕했다가 아, 이 새끼가 또 그래도 나름 보는 감각이 아, 있네? 이렇게 된 거지. 친구끼리 더 예의를 차려야 돼요. 아, 왜 갑자기 쌍욕이 나와. 아, 처음에는 좀 쌍욕이 나오더라고. 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영화 추천하면 이거 조회수 100도 안 나오겠네. 막 어.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니, 그런, 그리고 아니, 영화가 웃기긴 웃겨요. 또 지금 봐도 웃기긴 웃기더라고 아니, 이게. 아까 우리 그 더스틴 호프만 얘기했지만, 그 목욕시키는 장면, 능청 맞은. 목욕시키는 장면 너무 웃기지, 그, 사실 그 영화, 그 장면은. 야, 진짜. 어? 그래서 총 총잡이 얘가 이제 총 쏘는데 소질이 있잖아요. 나 그 장면 어릴 때 아, 너무 그러니까, 그 재밌었던 것 영화도 같아요. 너무, 그 장면도 너무 웃기는 장면이야. 사실. 아, 예, 근데 이제, 이 예, 영화의 훌륭한 점은, 총잡이라는 예, 게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총을 예. 누구보다 잘 쏘는 재능이 있는 놈이지만, 사람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 이율 배반이 이 영화의 근사한 메타포인 거죠. 이게 이제 이 더스틴 호프만은 이제 양쪽의 시각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중간자로. 그러니까요. 백인의 시각도 알고 나이가 커선 다시 백인 사회로 돌아가서 백인 사회도 적응하고 어릴 때는 인디안 사회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예. 중요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어차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 사람이 백인도 아, 있고, 인디안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여기서 데서, 보면 더스틴 호프만이 뭐 백인을 뭐 그렇게 미워하거나 욕만 하지는 않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 영화의 장점이 그거라니까요. 누구한테 소리 음, 지르지 않아요. 하물며 음, 음, 그 마지막에 그런 학살을 해놓고도
아니, 학살을 한 후에도 이렇게 당하고도. 그 추장이 소리 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학살을 당하고도 그 추장이 또 지랄하지 않아요. 그 심지어 추장은 웃으면서 그 전쟁터를, 학살터를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나 죽으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난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뭐 이렇게, 내가 뭐가 돼서 복수를 할 때, 이런 얘기는, 근데 생뚱맞다고 그 생각해요. 장면이 너무 심각한 장면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빗방울 뚝 떨어지니까 나 아직도 이 세상에 있냐? 이 대사를 하는데 그건 너무 웃기잖아, 진짜. 아니, 난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에 이 할아버지는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이제 죽으러 갔다? 난 이렇게만 야, 이해를 그 했었는데. 연기가 기가 막혀서 아카데미에서 이 사람이 이 영화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데 유일하게 언급되는 게 아카데미 조연상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 그, 동양인을 연기하면 좀 이렇게 다들 좀 신기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인디안을 동양인이라고 얘기하나요? 일단 이름이 인디안이잖아요. 물론 인도 때문에 인디안인데, 일단은 백인, 서양인이나 백인은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그렇다고 또 아프리카 쪽 사람도 아니고. 다 죽여버렸으니까 얘가 뭐 동양인인지 서양인인지 알 길이 없네, 또. 하여튼 이 동양, 영화 이 영화가 어쨌든 돌이켜보면 야 진짜 기가 막힌 장면들이 너무 많아서 뭐 이렇게 이를테면 뭐 코끼리 소다수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아, 또 이 대단하죠. 영화가 또 이렇게 나름의 또 균형을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올가라고 하는 첫 번째 마누라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또 그 이방인이잖아요. 그 덴마크인가 어디 스웨덴인가 뭐 그쪽 여자예요. 스웨덴인가. 예. 그런 또 이렇게 배분도 할 줄 알고 또 근데 예. 그러면서도 이 영화가 또 이렇게 자꾸 톤앤 매너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를테면은 그, 그 언니들하고 또 이렇게 섹스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가 또 이렇게 이게, 굉장히 너무 길게 과장되게 또 표현하다 보니까 또 영화 이 비극이 또 죽어버리는 그런 또 단점도 또 생기고 그러니까 이 아니, 영화는 그러면은, 그럼 소리 안 지른다는 톤앤 매너로 보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영화를 편집하고 나서 누군가가 또 객관적으로 봐줄 사람이 좀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세계에 너무 푹 빠져서 이를테면 편집을 더 잘라내야 될 걸 좀 못 잘라내는 느낌이 있어요. 이 영화에는 사실. 조금만 더 잘라냈으면 진짜 훌륭한 영화가 됐을 텐데. 아, 물론 이 영화 지금도 훌륭해요. 그렇지만 안타깝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 영화를 언급하는 매체가 어디에도 없어요. 하물며 유튜브에도 아, 없어. 우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맙시다. 왜 자꾸 남의 아니, 봐. 그만큼 이 영화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볼 정도로 후진 영화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잘 됐네. 여기서만 언급하면, 약간 좋네. 더 좋네. 아, 근데 다행이네. 결과물이 톤앤 네. 매너가. 근데 그게 사실은 큰 흠이 아닌 것 같지만 영화를 보면 큰 흠으로 다가오거든요. 아니, 홍상수 감독 영화 좋아하지 않아요? 아유, 뭐 홍상수 감독 제가 네.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죠. 거기가 이제 뭐 톤앤 매너가 거친 거 아, 무슨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야? 살이 들렸어. 그거는 거친 게 아니다. 아, 거칠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톤앤 매너에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홍상수 네, 감독의 영화에 네, 95% 정도는 어마어마하게 훌륭해요. 근데 한 5% 정도가 네. 약간 미흡한 영화들도 섞여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한두 편에 불과하고 음. 그리고 거칠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톤앤 매너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한두 편은 뭐예요? 나 참고 좀 해보게. 뭐 그 머나 안 봐야지. 그 자유의 아니, 아니, 자 진짜로? 뭐 자유의 땅으로인가 뭐 그런 영화 있고 하여튼 뭐 한두 편 정도가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 최근에 나온 홍상수 아, 영화들은 단 한 편도 그런 게 아.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1년에 요새 2편씩 내놓거든요. 어, 근데 요즘 본 영화들은 뭐 다 네, 뭐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오키의 영화라는 영화인데, 네. 하여튼 그런 영화도 한번 우리 팟캐스트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 거죠. 우리 지금 어, 팟캐스트가 지금 다 50년대, 60년대 이 원절이에요. 이 영화도 70년도 영화니까 60년대 네, 원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네 편의 네. 공통점이 다 전쟁 영화라는 거야. 그러네. 이러면 밀떡 소리 들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아니, 근데 작은 거인이 무슨 전쟁 영화예요. 이건 정말 아, 홀로코스트 영화예요. 아니, 거의 전쟁이 나오잖아요. 거의, 이 영화의 핵심이 아니, 그, 아니, 리틀 비콘 전쟁이라,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잖아요. 아니, 근데 전쟁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비슷해야 전쟁이지. 한쪽이 너무 센데, 그럼 아량을 베풀어야 되는데, 센 아니, 놈이 근데 그냥, 리틀 비콘 전쟁은 유일하게 인디안이 몰살시킨 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 봉오동 전투 같은 거예요. 그래, 그렇죠. 어? 네. 아이, 근데 그 뭐 여기 리틀 비콘이 나오냐고요. 아니, 근데 우리 예, 이게, 코드워커님이 예, 전쟁 영화에도 강점이 있지만 또 그 러브 스토리에도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예.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하도 전쟁 영화만 추천하니까 또 옛날 영화만 추천하니까 제가 혼자 막 곰곰이 생각하다 이 친구가 또 많이 저, 얘기한 영화가 아니, 뭐가 있을까 떠올리다가 제가 어저께 떠오른 그, 영화가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뭔 줄 알아요? 저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영화야. 네. 사랑의 블랙홀. 그 영화 한번 하면 아, 어때요? 저는 그 영화가 거기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 아, 비디오 테이프를 제가 그거를 막 수소문까지 해갖고 구해서 갖고 소장하고 있어요. DVD도 있고 그거는, 비디오 테이프도 있고. 이, 사랑의 블랙홀, 뭐, 메시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래도 그 느낌은 약간 투명 인간 됐을 때 우리가 뭐, 남탕을 가네, 여탕을 가네, 그런 수준 아니에요, 그거는? 아, 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그 영화가 우리가 어렸을 때 봤다고 해서 작품성이 떨어지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 영화 되게 훌륭한 영화예요. 나는 그런 영화 한번 했으면 아, 좋겠어. 이거 맨날 전투 영화 아니면 5, 60년대 영화 제발 한 80년대까지라도 좀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21세기는 고사하고 80년대까지로라도 뭐 아니, 해리와 근데, 셀리가 만났을 때도 있고. 아니, 요새 영화는 요새 분들이 많이 알아서 보시잖아요. 옛날 영화가 더 아니 근데 나는 그 의미가 있지 않나? 추천. 인디안 예. 학살에 대한 영화는 사실은 최근에 아주 훌륭한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플라워 킬링문 같은 것도 예. 했으면 좋았죠.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어. 플라워 킬링문은 보편적인 인디안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그 뭐 사기꾼 얘기잖아요. 이건 사실은 사기를 사기꾼이 치는 아니라 거잖아. 인디안 응. 중에 배부른 인디안 얘기였기 때문에 보편성은 좀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코드워커가 작은 거인을 뽑았나? 하도 미국 욕을 많이 하시니까 근데 아, 청취자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코드워커는 빨갱이나 뭐 NL 이런 거 아니에요. 엄청난 자본가기 때문에 빨갱이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건 일단 저기요. 얘기하고 넘어가고 저 뭐 얼굴 안 보인다고 뭐 아무 얘기나 하지 마세요. 아니 네. 우리 현실이 이제 그런 측면들이 워낙 있다 보니까 이제 혹시라도 또 욕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하는 얘기고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정치 얘기는 넘어갑시다. 네. 어쨌든 그래요. 나는 이 네. 영화가 처음에 첫인상은 안 좋았는데 생각할수록 괜찮은 영화여서 또 한번 코드워커의 그 선관에 놀랬고 또 이제 제가 또 생각하다 이 순환적 그 이야기의 구조를 또 떠올리고 나서는 우와 이 영화 진짜 훌륭한데 또 그런 생각까지 제가 이렇게 도달했던 영화라서 그뭐 약간 영혼 없어 보이는 거 알죠? 그 아니 멘트 뭐 진짜 접어놓은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하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야지. 뭐 이렇게.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오늘은 진짜 아, 엄청난 코드워커가 어. 대립을 하고 또 일방적으로 지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감사를 하게 돼서 내가 또 내 자신한테 아니, 놀랬어요. 아니, 날씨가 너무 더워요. 뭐, 막, 아, 세게 뭐, 이렇게 들이대고 싶지가 않아, 더워서. 네. 어쨌든 진짜, 야 내가 또 한 번 감사를 했다. 2024년,
어쨌든 무스림입니다. 뭐 네. 제가 예상한 것보다 미국에 대한 욕을 좀 덜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뭐 더워서 뭐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뭐 그 눈 개슴츠레하게 뜨고서 그 총 쏘는 장면이 너무 뒤집어지게 웃겨서 추천했다는 얘기는 정말 너무 뜻밖의 없고 너무 충격이었고 내 기억에는 그 장면에서 제일 웃은 게 아니라 그 말을 타고 가면서 인디안하고 둘이서 그 마차 앞에 말이 한 4필, 6필이 끌잖아요. 네. 거기서 둘이서 말 등에서 이렇게 이 말에서 저 말로 옮겨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건 웃긴 장면 갑자기 아닌데 나 거기서 뒤집어졌던 것 같아요. 앞에서 어렸을 때 나는. 앞에서 이미 웃겨갖고 그 여파가 뒤로 간 거 아니에요? 그건 웃긴 장면 아닌데. 나 거기서, 근데 뭐 어린 마음에 조마조마했나 보죠. 그 스턴트 웃겨가지고. 그래서 생각이 났었어요. 네, 어쨌든 날도 더운데 오늘 덕분에 또 좋은 영화 한 편 잘 봤습니다. 네. 예, 하여튼 다음에는 조금 최근 영화 얘기를 기대하면서 또 전쟁 영화가 아니길 또 바라보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이 더위에 왜 잠깐. 건강 챙기시고요. 얘기 한마디만 해. 네. 저번에 우리 올렸던 네. 아라비아 로렌스 그 영화가 구독자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야, 아이고 그래서 좋으시겠어요. 보는 사람이 있긴 있구나. 그리고 구독까지 해주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예. 구독해주신 분은 이 여름에 건강하게 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구독 안 하시고 꼭 보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네. 어쨌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